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 덕분에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상승을 많이 했고, 현재 시간 지금 나스닥 미니 선물도 한 2.8%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맞네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 미니 선물도 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미국 증시 열리고 마감까지 이렇게 해주면 오늘 미국 쪽에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니까 뭐 지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 얘기 잠깐 해드리고, 오늘 보니까는 또 이재명 정책주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대법원의 지금 신속한 뭐 재판 진행 요것 때문에 지금 또 이재명 민주당 그 다음에 이재명 테마주 들고 있는 분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죠. 근데 또 반면에 또 이재명 테마주로 또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정말 대법원 그 문제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가 급락한 게 맞다면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올라온 게 없어야지. 근데 또 올라온 게 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김문수 씨 그 선거 캠프 있잖아요. 거기에 친윤계 좀 의미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의미가 좀 크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랑 한덕수 씨 쪽도 나중에 김문수 씨랑 이게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아직 그분이 뭐 출마 선언한 건 아니지만,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출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그 흐름이 좀 잡히는 게 있어서 그거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네,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장 끝나고 시간이 열려 있을 때 트럼프 장남이 신세계 정영진 회장 초청으로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온대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또 이게 또 이슈가 또 커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트럼프 장남이 와가지고 뭐 한덕수 총리 지금 총리니까 권한대행이니까 뭐 예방한다든지 만난다든지 그러면 또 이게 테마주에 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겠죠, 그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자 보시죠. 오늘은 한 30분에서 35분 사이에 끝내는 거를 목표로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수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지수는 오늘 올랐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2% 이상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잘 마감을 했고, 급등한 이유는 트럼프가 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또 삭삭삭 바꾸죠. 그래서 이제 또 뭐라 그랬냐면 중국과의 관세 협상 가능성 이런 것들을 또 언급을 하고 백악관도 얘기하고 미국의 주요 핵심 관리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랑 또 관세 이게 또 협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기자들은 뭐 트럼프가 오락가락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말을 자주 바꾼다 비난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비난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쓴 책을 보면은 저 사람의 기본 협상 전략은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저 사람의 주특기라고. 스킬이에요, 스킬. 정신병 걸린 게 아니고 미친놈이 아니라 저게 스킬이라고. 협상의 기술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네. 가장 무식한 사람은 막 다짜고짜 소리 지르는 거고, 그죠? 네. 목소리 큰 놈 이긴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 트럼프는 말을 그렇게 바꾸면서 상대방을 흔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이제 기자들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 사람을 비난하기에는 너무 큰 자리에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나라 언론들은 트럼프 미워하고 비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잘 중심을 잡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은 중심을 못 잡더라고. 그게 문제죠, 그죠? 네. 자, 그거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해서 방송 시작할 때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뭐냐면 이 나스닥 미니 선물이 지금 막 올라가요. 현재 2.9%, 그죠? 이 상태로 가면은 네, 미증시가 3% 이상 급등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좋게 보시고, 그리고 미국 얘기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서 아주 잘 끝났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코스피 지수가 1.5% 급등해서 2,5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크게 올랐죠. 그래서 1.39% 그래서 60일선도 회복을 했고 726포인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증시가 폭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은 작년 말에 무슨 트럼프 트레이드 막 그래가지고 증시 폭락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쌍바닥을 찍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바닥이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팔 수도 있어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시진핑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려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수는 여기까지 체크해드리면 되겠고, 대선 테마주 얘기해보죠. 뭐 대선 테마주가 아니면 요즘에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가는 게 없어. 그냥 다 대선 테마주.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쪽에 거래량은 회복이 됐는데 온통 정치 테마주만 간다고 뭐 기사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 테마주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뭐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서, 그죠? 우리나라는 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다 졸업을 하고 있고 대학교 진학률도 굉장히 높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재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싫어하는 분도 많거든요. 물론 아무 생각 없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옛날과 같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그냥 들어와서 무조건 해요. 정치 테마주 공략을 하는데, 요즘에는 나 이재명 테마주 너무너무 싫어. 진짜 싫어. 이래서 아예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나 보수 지지자인데도 국민의힘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할 게 없네, 안 해, 이런 분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테마주 아니면 할 게 없어. 그리고 믿건 곱건 보수 쪽 테마주 일부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시면 돈 벌 데가 없어요. 뭐로 돈 벌 건데? 돈 안 버실 거예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두 개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해야 돼. 제가 최근에 이재명 테마주, 이재명 정책주 위험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항상 뭐라고 그래요? 공략하라고 하잖아요. 공략을 하되 이러이러한 단점과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익 나면 빨리 챙기라고. 근데 요즘에 실제로 이재명 테마주들 보면은 제 말이 맞죠. 막 상한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막 15% 20%짜리 음봉 꼽아버리고 막 아침에 탈출도 못하게 막 개파로 출발해서 막 음봉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빨리빨리 수익을 챙기고 또 그 다음 종목에 또 들어가서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그냥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재명 씨도 행동을 했고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믿고 있고, 그냥 뭐 보수 쪽에서도 어차피 대통령 이재명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대법원 얘기 좀 나오고, 물론 대법원에서 뭐 이재명 씨한테 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법대로 하면은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판사들이 어디 법대로 합니까 요즘에, 그죠? 근데 아무튼 또 뭐 또 불안해지는 거지 또. 대법원에서 막 서두르고 있으니까 이재명 씨한테 빨리 무죄를 주려고 하는 건지 유죄를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분위기가 또 살짝 바뀌어요. 이재명 씨 쪽이 좀 불안해지는 모습으로 분위기가 그래요. 전체 흐름부터 얘기해드리고 종목들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덕수 씨는 여태까지 대통령 출마한다는 말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분위기가 업되고 있고요. 뭐 한덕수 총리 대통령 나와라, 그 추대위원회 뭐 이런 것들 뭐 출범식을 하고 있고,
네. 호남의 유력 인사가 개입한 한덕수 총리 뭐 출마 권유하는 그런 이제 추대위원회도 지금 생겼대요. 호남 유력 인사가 광주 부둥일보인가 거기 회장 지냈던 사람이라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 씨 쪽의 캠프에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의미가 있고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쭉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로 좀 보시면 인맥주들 그냥 빨리 보여드릴게요. 뭐 깊게 설명할 건 아니니까 보시면 동신건설 제가 요즘에 자꾸 빨리빨리 수익 냈으면 팔아라고 했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계속 떨어져. 이재명 인맥주 동신건설이고요. 에이텍 다 그래요 지금. 다 줄줄줄줄 흘러요. 오리엔트바이오, 오리엔트정보 다 물렸다고 이제. 고점 대비 지금 40% 빠졌거든요 이거. 지금 얘네들이 최소한 30에서 40%씩 빠졌다고 보시면 돼. 다 그래 지금. 거의 한 40% 전후예요 지금. 대통령 탄핵됐을 때가 그때 고점인 거죠. 그 이후에 거래도 없고. 네. 어제도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로만 보면은 이재명 테마주는 끝난 거예요. 이재명 인맥주는 끝난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그러나 이재명이기 때문에 다시 또 그죠? 네. 살아 돌아올 수 있어서 장담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형제 INC 이것도 별로 안 빠진 것 같죠? 2,800원에서 1,800원, 1,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도 30% 이상 급락한 거죠. 게다가 권리락까지. 이게 그리고 세종시 관련주 아주 박살이 나고 있고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그죠? 네. 대주산은 올라가다가 음봉 두 개나 세 개 맞아서 상한가 뒤에 나온 거 없어졌죠? 이게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뭐 상한가에서 좀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현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원래 여기까지는 안 깨요. 네. 강하게 솟구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튀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 테마주가 아니라면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거 나오면 세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제를 깔았어요. 이재명 테마주가 아니라면. 근데 이재명 테마주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박살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올라갔었던 컴퍼니케 이런 거 창투사 후발주자잖아요. 여기도 뭐 상한가 하나 나온 거 이틀 만에 없애버렸어.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등하더니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수익 난 게 없어졌다고 이틀 만에. 예? 이해가세요? 아니 빠르게 없어져. 성신양에 수익 난 거 지금 빠르게 없어져요. 이거 물린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 세종시죠. 콤비 저출산 여기도 그냥 계속 떨어져. 고점 대비 지금 5,000원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30% 이상 떨어진 겁니다. 21선 깼죠? 개미들 멘탈 나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개딸들이 이런 걸 많이 샀을 텐데 이재명 씨 지지하는 사람 중에 강성 지지층이 개딸 아니에요, 그죠? 네. 난리 난 거죠. 그 다음에 DSC 인베스먼트, 퓨리오스 AI 옆으로 돌다가 급락하죠? 이런 식으로. TS 인베스먼트 그냥 주르륵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저기 대선주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특히 이재명 관련주 많이 빠졌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 어제 저출산 어제는 되게 급등을 했었는데 많이 그죠? 근데 끝날 때 마이너스로 끝나더니 오늘 대번 또한 10% 가까이 빠져서 끝나죠. 이래요. 근데 이러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익을 안 챙겼을 때 순간적으로 그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확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멘탈이 나가요. 들고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 30%, 뭐 50%까지 수익이 났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 내려가잖아요. 그럼 수익이 난 게 없어져요. 거의 없어지거나 손실을 바뀌어요. 그게. 그러면 그거 못 견딥니다. 웬만한 사람은 못 견뎌요. 그리고 2, 3년 전에 이제 중장기 투자 잘하던 사람도 최근 3년 동안에 약세장을 겪으면서 중장기 투자자들이 다 단타쟁이가 됐어.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이렇게 단타쟁이가 됐어요. 응? 진짜로. 못 견뎌요 이런 거. 수네스 챙길 걸. 멘탈이 다 나간다고. 그래서 요즘에 계속 잔소리하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매일 잔소리하고 있어요. 수익 나시면 빨리빨리 팔아야 됩니다.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살지언정 사라고. 아니 팔으라고 빨리. 매도사에 나가면 빨리빨리 팔으라고. 그러고 있고 순간 수익이 사라지거든. 아시겠죠? 이재명 테마주로 오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고,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했던 건 이거예요. 어제 왜 뭐 석탄 발전소 없앤다 뭐 이러고 막 그래가지고 에코바이 이런 게 어제 급등했잖아요. 상한가 갔죠? 근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1%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장중에 또 플러스 3%까지 올라왔다가 끝날 때는 또 마이너스 16%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보고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나르시스트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네, 또라이다, 뭐 조현병이냐, 뭐 하여튼 뭐 그러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 희한한 게 다 나와. 어제 상따한 사람도 오늘 아침에 손절했겠죠. 왜? 아침부터 마이너스 막 11% 급락 출발하고 난리를 지기니까. 장중에 또 한 10시, 11시 다 돼가지고 또 올라와요. 사람들이 팔아요. 못 팔지. 더 올라갈까봐. 근데 바로 또 없어져 버려. 그 자리에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될 거를 뻔히 보여서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이재명 테마주 공략을 하되 빨리빨리 수익 내고 나오라고. 이날이를 지겨. 이게 매집일까요? 또 전제를 깔게요. 이게 다른 사람 테마주면 이거 매집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 매집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테마주기 때문에 매집일 수도 있어요. 왜? 여기 정상이 아니야 지금 이 바닥이. 정상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런 게 이해가 가세요? 그린케미컬 어제 상한가 나왔죠? 아침에 마이너스 4에서 4%에서 시작하더니 마이너스 17%로 끝나요. 어제 산 사람들, 아니 최근에 싸게 산 사람들 수익도 못 보고 그냥 그대로 끌려 내려간 거예요, 그냥. 근데 윗꼬리도 없고 아랫꼬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전일 대비 한 반도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랑 거의 거래량이 똑같아. 그럼 뭐예요? 무지하게 헷갈린 거예요,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 이거 판단이 안 가요. 그냥 정말 아주 그냥 편안하게 비유를 들면 정말 더럽게 가요, 진짜. 더럽게 해놨어. 그러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제가 어지간하면 매집입니다, 아니면 얘기를 바로바로 하거든요. 근데 매집인가? 아닌가? 뭐지? 왜 그러냐면 대선 정책을 이재명이 너무 지금 막내는 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막낸다고 그냥. 매일 나와요, 매일 그것도. 매일 몇 개씩 그냥 계속 나와. 무대기로 그냥. 따발총 쏘듯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속이 비어서 그래. 네.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오늘 이재명 테마주들 뭐 4x4 이런 거 뭐 하한가 가고 막 날라 뭐 밑으로 급락하거든요.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이 이재명주가 오늘 급락한 이유는 대법원의 신속한 이재명 선거법, 그죠? 재판 진행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삼육물산이 오늘 이재명 테마주로 2연상 갔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지. 설명이 안 되잖아. 얘는 왜 2연상을 갔는데. 근데 얘가 또 2연상 갔고도 이해가 안 가. 어제 얘가 2연상 간 게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간 거 아니에요? 어제 상한가 같이 간 게 누구예요? 한국 패키지. 근데 얘는 또 음봉 맞았어. 이것도 이해가 안 가. 같은 재료인데 하나는 2연상 가고 하나는 음봉 맞았어요. 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어제 그 탈 플라스틱, 걔네들 대부분 오늘 음봉 맞았어요. 세린 비엔지 이런 거 보세요. 음봉으로 끝났어. 에코 플라스틱 마찬가지고. 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애매해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마트. 자, 요즘에 이재명 테마주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낙폭과대주의 구원자. 이재명이 말을 하면
낙폭과 대주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자리에서 상한가를 꽂아요. 그럼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재명이 이재명이 구원자지. 이재명의 말 한마디 덕분에 손실 엄청나 있는 종목이 낙폭과대 종목이 언제 올라올지 기약도 없었는데 상한가를 꼽으니까 그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 바이오스마트가 상한가가 더라고요. 이유는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주래요. 이재명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 에너지 고속도로. 그걸로 뜬금없이 또 S퓨얼셀 요거 이재명 씨가 그 대선 공약도 요즘에는 거기 강원도하고 제주도 관련된 대선 공약을 냈거든요. 근데 거기 가지도 않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엄청 많이 올렸더라고요. 한두 개도 아니야. 거기에 보면 뭐 강원도 수소 뭐 은퇴한 사람들의 도시를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 주겠다도 있고요. 제주도의 관광을 다시 부활시켜 주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들이나 쫓아냈으면 좋겠어. 중국인들이나. 이게 그 S퓨얼셀 수소 그걸로 상한가가 있어요. 뜬금없이 그냥 이곳에 상한가가 나는 거예요. 이름 비슷한 범한 퓨얼셀 갑자기 들죠? 에너지 고속도로 한다고? 그럼 전선만이 필요하겠네? 강원전선. 태양광이랑 풍력도 많이 깔아준대요. 정말 DGP 태양광. 다가 자원개발도 해주실 거예요? 저가주 SI 리소스 급등. 와 이러다가 어차피 말 막 하는 거 보니까 그린벨트들 막 해제해 주는 거 아니야? 원래 그린벨트 해제는 보수 쪽 테마주거든요. 대표적인 테마주가 신원종합개발인데 얘도 급등하더라고 오늘. 다 이재명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법원 그 선거법 그것 위반 그것 때문에 신속한 재판 진행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가 급락했다? 맞기는 맞는데 또 안 맞는 거지 얘네들.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신 말은 대법원 그거랑 이재명 테마주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또 상관이 있어. 왜? 이재명이 힘들 때마다 올라가는 김동연 테마주 피임풍년 신났어요. 막 올라가. 와 이재명 잘못되나봐. 이 종목 희한해 그죠? 자기 힘으로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이재명이 힘들면 올라가. 김경수 관련주 구경지에는 좀 올랐죠 그죠? 왜 올랐겠어요? 이재명한테 또 어둠의 그림자가 또 드리우니까 혹시나 싶어서 올라오는 거지. 대법원에서 5월달 내로 선고를 내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 상태로 가면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인데 5월 중에 이재명 유무죄가 나올 것 같아. 잘하면. 근데 저는 이재명 대법원에서 이재명한테 유리한 판결을 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왜? 판사놈들 안 믿거든. 여러분도 판사놈들 믿지 마세요. 판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놈들이야.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천한 직업이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물론 검사도 포함시켜야 되지만 검사는 그래도 범인이라도 잡아오잖아 그래도. 근데 판사는 거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죠? 네. 그러잖아. 판결 이상하게 많이 하니까. 가장 천한 직업이 저는 판사라고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어르신들 말씀이 저는 요즘에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은 판사다. 저희 집안은 다 이과 출신이라서 판사가 나올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집안은 다 이과 출신이야. 근데 아무튼 그 판사가 제일 천한 직업인 거야. 변호사는 그래도 힘든 사람들 억울한 사람 변호라도 해주지. 네? 검사는 나쁜 놈들 잡아오기라도 하고 기소라도 해주지. 네? 판사는 아닌 것 같아. 네. 어쨌든 이제 저는 대법원이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법원에서 이재명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겠지. 네. 헌법재판소처럼 그죠? 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종목 추천하고 리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할 때 피해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판사들이 바뀌겠어? 네, 그런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여기서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회원들 종목 추천 나갈 때 이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무방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세요. 보수건 왼쪽이건 좌파건 오른쪽이건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어차피 못 맞춰. 못 맞춰. 인정하시죠? 공감하시죠? 못 맞춰.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설마 판사들이 법대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삐딱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오늘 축구 경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오늘? 이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큰 스포츠 경기가. 네. 저는 축구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잘 몰라요. 어째 분위기가 그러네. 자,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대선주들의 좀 동향이 좀 바뀌는 게, 그냥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요거 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기사인데, 소포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24일부터 속행한대요. 어제도 이제 바로 소부에 배당이 됐는데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라가고, 전원합의체 올라가자마자 또 바로 그냥 심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가 바로 내일부터 재판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 지금 빠른 스피드로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재명 씨한테 이제 좀 위기가 좀 오는 거고, 요즘에 활짝 폈던 이재명 얼굴이 다시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걱정이 되겠지 당연히. 네.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계엄이 또 있으면 군경 국회 출입 금지를 이런 법을 만들었대요. 모르겠다. 네. 계엄이 있을 때 군경이 국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출입 금지법을 만들었답니다. 이게 무슨 계엄이야? 네. 이번에 많이 놀랬나 봐.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러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장기 집권을 할 것 같으면 저런 법을 안 만들겠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김문수 씨 쪽에 약간 변화가 있는데, 최근에 김문수 테마주들이 큰 등락이 없고 변화가 없죠. 굉장히 좀 심심한, 그죠? 네.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문수 씨 쪽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근데 김문수 씨 캠프 선대위원장에 누가 들어왔냐면 요 사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데 5선입니다. 인천 쪽에 이제 국회의원인데, 인천은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 세가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 오래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수 쪽으로 해서. 네. 근데 요 양반이 5선이거든요 지금. 옛날에 이 사람이 전두환 그 이름이 누구였더라? 하여튼 그 사람 사위야. 전두환 대통령 그 사위였어. 지금 이혼하긴 했는데. 이 사람 이 사람이 김문수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윤 대통령 탄핵 그때 그거 있잖아요. 탄핵 반대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 그럼 뭐예요? 윤 대통령이 그래도 지지율이 50%가 넘었었잖아요. 탄핵 과정에서. 50% 넘는 게 나왔었으니까. 그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금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은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이 김문수한테 가 있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보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전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떨어졌는데, 저번에 선거에서 이 사람이 그 윤 전 대통령이 21년도 대선할 때
그때 수행실장이었거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 김문수 캠프로 갔어요. 김문수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시절 때 그 수행단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김문수 씨를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 뭐지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윤심의 마음이 김문수한테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김문수 지지율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김문수 테마주들 잘 보셔야 돼요. 김문수 테마주들은 낙폭과대에서 지금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오른쪽 기사 보이시죠? 갑자기 여기서도 있네. 이재명 사건 첫 심리가 2시간 만에 끝났는데 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속도가 빨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요 사람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이 사람이 정용진 신세계 회장 있죠? 이 사람의 초청으로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온대요. 작년 8월 달에도 왔었는데 우리나라 대선 전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인들하고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대요. 근데 왔다가 한덕수 총리라도 만나고 가면 어떡해? 한덕수 관련 그러면 트럼프의 마음이 한덕수한테 가 있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런다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냥 한덕수 씨는 한덕수 씨대로 지금 막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김문수 씨도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은 이제 한덕수 씨는 정치인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대선 후보 뭐 그건 안 돼요. 나중에 나오더라도 따로 나올 거라고. 근데 김문수 씨가 이런 얘기 했거든. 며칠 전에. 오늘 기사인데 특별히 MBC 뉴스 갖고 왔습니다. MBC에서 나온 뉴스. 한덕수 출마하면 당연히 단일화를 제안할 거야. 누가? 김문수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덕수 씨가 하버드대 나왔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그 국민의 국회의원 있거든요.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단식했던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김문수 캠프 쪽에 합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림이 지금 뭐냐면 뭐 안철수, 뭐 한동훈 이런 사람도 올라가는 데가 됐고 김문수 씨 지지 보수 내에서는 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이 1위 후보가 되면 바깥에 있는 이 한덕수 씨하고 둘이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이랑 붙는 거죠. 갑자기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이상 좀 걱정이 되고 있고 여기 또 갑자기 분위기가 막 업되잖아요, 그죠? 또 순간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당장만 보고서 뭘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막 그때 뭐예요? 이재명 선거법 재판 그 2심 그거 나오기 전에는 이재명 끝난 것 같았는데 또 끝나고 나니까 또 분위기 확 바뀌고 대통령 막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구속 취소되니까 또 대통령 또 돌아올 것 같았고 근데 이제 또 돌아올 줄 알았더니 또 탄핵 돼버리니까 또 이재명이 또 확 살고 이제 이재명 세상이구나 보수는 괴멸이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또 확 바뀌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감안하고 주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냥 이재명 될 것 같은데 그냥 대선 끝날 때까지 아니면 대선 끝나고도 가져가면 5배, 6배, 10배 크게 먹자 뭐 이러고 한다고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또 상황이 또 바뀐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제 그거를 좀 체크를 해드린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수익 났으면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또 판이 바뀔 수 있으니까. 아셨죠? 결론이 뭐냐? 내일부터는 이재명 테마주보다는 누구예요? 김문수하고 한독수 관련주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를 사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일단은 보죠. 요것만 보고 끝내죠. 35분이네. 36분이구나. 우원식 관련주는 끝난 것 같고 여기 보면 우원개발 뭐예요? 김문수 아저씨 거죠? 세운물산
다 눌려 있어. 진영은 어제 배신해서 갔고, 그죠? 배신자. 한솔롬 됐고, 세원 전공,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러고 있다. 다 눌려 있죠. 여기까지만 언급할게요.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관련주를 보시면 아이스크림에도 펄펄 살아있죠. 네. 근데 지금은 못 가. 왜? 경고 먹었거든. 자중해 라잉 이러고 있거든요. 시공테크 빨간 딱지 먹었어요. 빨간 딱지 붙었잖아. 먹은 게 아니라 쉬고 있잖아. 옛날에 그 흑산병 그거 나왔는데 흑산병. 대한제당 나는 괜찮지롱 그러고 이러고 있잖아요. 대한제당 난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고. 빨랫줄에 걸려있는 무슨 빨래찌개처럼 그죠? 네. 대롱대롱 달려있죠. 뭐 이런 식이에요. 유니크 뭐.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투자 경고 종목이 몇 개 없다는 거. 근데 이재명 테마주는 투자 경고 종목이 엄청 많다는 거.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테마주 여러분들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 테마주 잘못 물리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도 문재인 테마주 있죠. 다 물려가지고 1년 이상 고생했어 그 사람들. 그래서 급등 나오기 전에 다 털렸어요. 똑같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 테마주는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냥 말로 너무 많이 뿌렸거든. 처음에 효과가 있지만 조금 지나면 효과 떨어져요. 야 이거 다 안 해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심이 들거든. 너무 많으니까 다 해준다고 하니까. 나라에 지금 돈도 없는데 나라에 돈이 없어요 지금. 응? 우리나라에 지금 돈이 없다고 지금. 나라 국가는 텅텅 비었잖아 지금. 아시죠? 네. 그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러다가 또 이제 또 분위기 바뀌면 또 이재명 테마주도 올라오겠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 힘들 때 항상 올라오는 김동연 테마주를 봤을 때 이재명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고 내일부터는 김문수 아저씨하고 한덕수 총리 관련주를 잘 보셔라. 네. 뭘 사야 될지는 잘 알아서들 하시고. 네. 뭐 신규원들이 지난주에는 막 들어오시더니 이번 주 월화수는 또 뜸하시더라고. 왜? 걱정스러우시죠? 이재명 테마주만 가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반은 민주당이면 반은 반대편이거든. 반대편도 불편해하는 거지. 그죠?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간다니까. 왜 안 믿어? 가잖아요. 우리도 어제 두 종목 수익 실현을 했고 그 현금 생긴 거 갖고 오늘 뭐 매집했어요. 오늘 매집한 게 이재명 테마주도 되고 다른 대선 후보가 한마디만 해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주거든. 네. 센 거 나갔어요. 많이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 잘 들으세요. 많이 간다고 지금 센 거 샀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추천주. 올라갈 때 난리 치면서 가요. 급등락이 아주 잘 나와. 네. 잘 팔아야 돼요. 매도 사인 나오면 시장가로 팔아버려야 되겠는데. 많이 가기보다는 하여튼 급등락이 심해요. 재밌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런 거 사놨거든. 뭐 그쪽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오면 바로 가요. STO 최근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죠? 네. 그 뒤에 가는 거예요. 어쨌든, 네. 아까 보니까 뭐야 성관위에서 무슨 쇼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거는 여기 무방 들어오신 분들랑 상관없고요. 우리 회원들 오늘 종목이랑 상관이 있는 건데. 아까 뭐 해킹 당했네, 뭐 사이버 공격 당했네 그러던데. 상관이 재밌어요 얘네들. 3시간 동안 사이버 공격받아 피해는 없어. 자작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네. 네. 오늘 추천나온 거랑 관련이 매우 깊죠. 우리 회원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는 그죠? 네. 이재명 테마주 쪽에 들어가서 물리는 거는 좀 피하시고 나중에 많이 눌리거든. 그때도 사시면 더 기회가 있을 거라. 이재명 테마주는. 네, 그쪽 말고 내일은 아무튼 한덕수 씨하고
김문수. 왜냐면 한덕수 총리 그 미국이랑 관세 협상 있죠? 관세 협상. 네. 그거랑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고, 또 내일 그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대요. 그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겠어?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예요. 나중에 둘이 단일화 하나 아니야. 네. 그쪽. 네. 지금 봐서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선거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돈 버셔야죠. 그죠? 네. 열심히 하세요. 겁내지 마시고 기회 되시면 꼭 우리 방 들어와서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고 매수 매도 사인 다 깔끔하게 내드리고 막 잦은 막 이런 막 분할 매수 무타기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딱 사놓고 그냥 재밌게 지금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오래 안 들고 가면 돼요. 요즘에 네, 적당히 수익 내고 다른 종목으로 빨리 바꿔드리고 있고 우리 방은 그리고 스윙으로 단기하고 스윙을 하는데 손절가가 없어요. 손절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절 지긋지긋하다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고점에 떠있는 주식 추천하거나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바닥에서 올라갈 주식을 세력이 매집한 주식을 추천하니까 편하실 거예요.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그쪽을 잘 보세요. 방향은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죠. 제가 종목 추천 무료 추천하지 않지만 방향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잘 보십시오. 네.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미리 사는 것도 있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